오늘 월요일 아침 이강이, 이수 다 어린이집 보내놓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근데 이강이가 아직까지는 적응 기간이라 갖고 점심까지만 먹고 와요. 내일부터는 이제 낮잠 자면은 3시 정도에 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적응 기간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근데 길긴 길었어요. 이게 아기가 0세다 보니까 0세반은 5주로 잡더라고요, 적응 기간을. 그래도 여차저차 잘 적응해가지고 내일부터는 낮잠까지 자고 온답니다.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둘째 육아휴직 기간은 거의 이수 때보다 3배 빨리 간 것 같아요. 3, 4배. 제가 23년에 이강이를 낳았으니까 23년 9월쯤부터 쉬었는데, 그때만 해도 24년 통으로 쉬고 25년에 복직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회사분들도 그럼 언제 와? 그래서 25년 1월이라 하면은 에이 너무 길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벌써 이제 2개월 남았어요. 딱. 그쵸? 오늘이 12월, 이제 11월 딱 들어섰으니까 11월, 12월만 이제 쉬면은 딱 1월 2일 날 제가 복직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여태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제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어요. 개정이 됐어요. 근데 25년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제 그 법안이 시행이 돼서 저는 회사에다만 얘기하면은 6개월을 더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7월까지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웬걸? 시행은 2월부터래요. 법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비서이다 보니까 또 중간에 한 달 다니고 또 쉬겠다, 이게 조금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그렇고 저도 그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놨어요. 이러이러한데 상황이 한 달 정도 제가 뭐 연차를 다 끌어다 쓰든 해가지고 쉬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언제 시행될지 시행 날짜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아마 복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조금 심란해요. 너무 뭐 한 것도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참 그렇네요. 한 거라고는 살 뺀 거. 그래도 하나는 했네요. 살 건강하게 뺀 거, 유지한 거, 요 정도? 그래서 원래는 이제 6개월 붙여서 쉰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정하에 시드니를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가면 한 2월쯤에 가면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월에 복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어디라도 가고 싶긴 한데 동생이랑 얘기하다가 동생도 11월밖에 시간이 안 된다, 12월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제 동생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어제 급하게 진짜 급하게 2주 뒤 티켓을 끊었습니다. 끊긴 끊었어요. 근데 뭐 취소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지? 가긴 쉴 때 갔다 오는 게 좀 여유 있게 이게 맞긴 한데 둘이 가면은 과연 재밌을까? 힘들진 않을까? 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일리지 털어가지고 비행기표 산 거라서 이수권만 돈 주고 샀거든요. 비행기표도 거의 반값에 처리됐고 숙소도 제 동생 어차피 집이 있어가지고 좀 시티랑 거리가 먼데 일주일 정도 여동생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시티에서 머물 생각으로 비용도 뭐 완전히 세이브 됐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질러는 놨는데 이수가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루하루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애기 없을 때는 계획 짜고 이런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너무 이렇게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책임감이랑 이왕 갔으니까 다 즐겨야 돼, 이제 애랑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 약간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준비 단계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냥 계획 없이 가볼까? 이러면 또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생각이 많고 많이 불안하고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쩔까요? 가는 게 낫겠죠? 이왕에 끄는 거?
이제 복직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들한테도 괜히 미안함이 들잖아요. 이제 지금처럼 막 여유 있게 등원시키고 하원해가지고 같이 놀이터에서 놀리고 이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수한테 물어봤죠. 이제 엄마 회사 나가야 되는데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이수는 진짜 약간 묻어내. 괜찮아. 그럼 연장반 가서 친구들이랑 놀면 되지. 약간 그게 더 신나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런가? 너무 어리지 않은데 6살이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냥 왜 엄마가 속상한지 약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고 살짝 눈물이 고였는데 너무 고맙죠, 이수한테는. 또 엄마가 돈을 벌면은 또 그만큼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또 그렇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막 아쉽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집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예. 심란합니다. 한 2달만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화장실. 애들 보내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는 세수를 못해요. 피부 관리는 커녕 그냥 애들 챙겨가지고 나가기 바쁘니까 눈곱만 떼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오면은 세수도 하고 좀 스킨케어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너무 익숙하시죠? 라누아 비누예요. 이 제품을 거의 제 영상에서 한 4번, 5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는 걸로. 이건 지금 새 건데요. 짠! 이걸 보시면 찐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성초 비누를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피부 트러블은 거의 안 나는 편이에요. 거의 안 나는 편인데 약간 자극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약간 피곤하면은 사람인지라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어성초 비누 쓰면은 진짜 진정이 잘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레티놀을 바를 때가 있어요. 레티놀 연고를 좀 발라줄 때가 있는데요. 그 다음날에는 꼭 비누 세안을 해줘야 돼요. 보통이면 이제 폼클렌징을 사용하시겠죠? 근데 폼클렌징 안 쓴 지 저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가볍고 순하니까 아침에 세안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폼클렌징이랑 다르게 이 라누아 천연비누로 세수를 하고 나면은 당기지도 않고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이 이유가 천연비누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식물성 글리세린 보습 성분이에요. 이게 있어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난 다음에도 땡기지 않고 굉장히 촉촉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뭐 방부제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정말 천연비누. 너무너무 좋고요. 향은 약간 레몬 껍질 향도 느껴지고 마음이 약간 편해지는 아로마 테라피 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4년 넘게 5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저처럼 폼클렌징 다 갖다 버리고 천연비누 매니아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누아에서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써봤거든요. 에센스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3스텝 에센스인데요. 수분 공급, 보습은 물론이고 미백, 주름, 트러블 진정 이렇게 3가지를 잘 컨트롤 해준다고 해서 3스텝 에센스거든요. 바르면 피부 속은 촉촉해지는데 겉은 끈적임 없이 보송해서 수분 부족 지성이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이게 발라보시면 정말 촉촉함이 느껴지고 급하고 바쁠 때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전 아침에는 조금 가볍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바르고 마무리하거든요. 라누아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찐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수 이강이 보내놓고 이렇게 조용히 집에서 혼자 있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충분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쯤 저희 이웃 할머님께서 고추를 많이 따셨다고 대량으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추를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 건데요. 땡초 엄청 매운 고추거든요. 그 할머니가 고추 지짐이 반찬을 또 해다 주신 거예요. 고추를 주신 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멸치 넣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간장만 넣었다고 하시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도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추나 이렇게 파 다듬을 때는 안경을 끼고 하면은 덜 매워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잘라줬습니다. 씨는 그냥 이렇게 굵은 거는 그냥 떼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졸여줄 거예요. 졸여 간장에. 여러분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맛은 비슷해요. 이렇게 물이 많진 않았어. 물 좀 버리고 졸일까? 근데 더 졸이기에는 이 고추의 식감이 고추가 너무 익어버려가지고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저는 칼국수 해 먹을 때 홈플러스에서 파는 바지락 칼국수인데 여기다가 바지락 살을 넣고 끓이면 되거든요. 거의 라면 끓이는 수준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간단한데 이거 칼국수 먹을 때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날씨는 비가 온대요. It's going to be rain tonight. 응? 갱갱? 두두두두두두. 내친 김에 칼국수를 끓여볼까 합니다. 이거 1,000원이에요. 짱이죠? 집에 있는 야채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지락 살 한 숟갈 정도? 이 정도?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도다, 엄마. 비주얼은 이렇답니다.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 내가 수능 보고 나서? 엄청난 실망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울진 않았지. 그 정도 아닌데 내가 하여튼 충격을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충격 받았대? 했지 해서 이제 재수를 해야 된다고 하라고 생각을 삼수 했는데 사수까지 하라고 네가 막 네가 안 한다고 그래가 알아보고 하더니 그냥 간다고. 내가 내가 막 알아봤어? 응. 기억도 안 나나. 나도 그냥 재수하기는 싫어서 그냥 아무데나 가고, 같은 반에 어떤 애도 그냥 망쳤는데 재수하기 싫어갖고 얘도 그냥 맞춰서 가니까 입학식 때 만났잖아. 아빠는 니하고 니는 내 자식이 아닌 게 나는 끝까지 삼수 사수까지 했다니까. 20년 된 이야기네. 벌써 20년이나 됐네. 할머니도 좋지? 안 올 거야. 안 올 거지? 저기 이제 케이크는 하나 딱 하고 해야 돼. 내가 다 끓이자. 똑같네. 할머니도 있잖아, 그치? 이랑이도 있고.
딱 맞네. 오늘 아침 일찍 준비해서 이강이만 놔두고 나왔거든요. 이강이는 저희 친정오빠가 봐주기로 했고 잘 보려나 모르겠어. 남동생이 또 몸대회에 나가게 돼서 응원했어. 땀촌 화이팅 해봐. 너무 귀여워. 소름. 페이스 프런트 정면으로 볼게요. 페이스 프런트. 감이 엄청 주렁주렁 울렸어. 대박. 정상적으로 찍어. 그게 정상이야? 네. 계단 조심히 내려와. 날씨가 너무 좋다. 아 절로 가. 아 절로 가. 그렇지 우리 사이 좋아요. 하트. 잘 가.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길거리 노상 카페? 외국 같은데?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와. 이거 맛있었는데? 너가 좋아하는 감자튀김. 맛있겠지? 어때? 기다리고 보라면